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처절하게 느껴지는데요.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0이 계속 늘어나죠. 오죽하면 저가 커피, 저가 피자 브랜드들도 가격이 예전 같진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구나. 내 월급보다 물가가 오르는 게 훨씬 빠르다 보니 생긴 말인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오르는 것들 있죠. 저렴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까지 드는 그런 음식들, 아마 떠오르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물가 관련 주제를 할 때는 유통구조가 원인이다, 유통이 문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유통도 원인 중 하나긴 한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대신에 좀 더 다양한 이유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쩐지 좀 슬픈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익숙한 음식의 달라진 가격표입니다. 첫 번째, 꽃게입니다. 꽃게는 예나 지금이나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잡어 취급을 받던 게 꽃게입니다. 60년대까지는 꽃게가 잡히면 어민들이 그대로 망치로 깨버릴 정도였죠. 그물에 걸린 꽃게는 그물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생선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골칫거리였거든요. 당시엔 지금처럼 꽃게를 전문적으로 잡는 대규모 어선도 없었습니다. 꽃게를 여러 마리 잡아놓으면 자기들끼리 공격을 하는데요. 발이나 집게가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발로 몇 마리 잡는 정도가 일반적이었죠. 이건 애초에 꽃게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이땐 꽃게보다 참게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거든요. 일단 참게는 이름부터가 한 몫을 합니다. 진짜게, 좋은 게라는 뜻의 참자가 붙어 있으니까요. 간장게장을 담던 게도 바로 이 참게가 원조였죠. 참게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꽃게는 그냥 서해안 바닷가 주변에서나 먹는 수산물 정도였습니다. 그럼 꽃게는 언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걸까요? 꽃게는 참게 이씨가 마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참게는 민물개인데요.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강의 오염이 심각해졌고, 이때부터 참게의 대체제로 꽃게가 떠올랐죠. 또 꽃게를 수출 품목으로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65년 한일 수교 이후에 일본에 꽃게를 많이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1970년에 꽃게 생산량이 2,700톤쯤 됐는데요. 74년엔 무려 1만 톤을 넘어섭니다. 수출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상처가 나지 않게 잡아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어구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또 냉동고까지 보급되면서 냉동 꽃게가 등장했죠. 이때부터는 사시사철 꽃게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정도면 모든 기운이 꽃게에 몰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꽃게 생산량이 3만 톤을 돌파하는데요. 90년대 들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90년대엔 1만 톤, 2004년에는 무려 2,600톤으로 추락하거든요. 어획량이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죠.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긴 한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꽃게 남획입니다.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막 잡아들인 거죠. 두 번째, 태안반도 일대 개발입니다. 여긴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최대의 꽃게 산지였는데요.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꽃게를 보기 힘들어진 거죠. 세 번째,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온이 변하면서 서식지 이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죠. 정부나 어민들도 노력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남획을 제한하고 꽃게를 양식으로 키워 치어를 정기적으로 방류하기도 했거든요. 덕분에 매년 1, 2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회복했고요. 만약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정말 간장게장은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마리당 수십만 원을 호가했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 빵입니다. 우리나라 빵 가격은 전 세계를 놓고 비교해봐도 비싼 편입니다. 서울의 빵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뉴욕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세계적인 대도시와 비교해봤을 땐 훨씬 비싼 수준이거든요. 근데 빵이 원래부터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성심당의 탄생이라만 봐도요, 밀가루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했거든요. 60년대엔 미국이 우리나라에 밀을 거의 무상 지원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우리도 제값을 내고 밀을 사오긴 했지만 그래도 쌀보단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빵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오죠. 바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탄생. 이전까지 우리나라 빵 시장을 지배하던 빵은 공장에서 만드는 양산빵들이었는데요.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가꾸운 베이커리 빵들이 골목골목을 침투합니다. 덕분에 점포수가 빠르게 늘 수 있었죠.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았다 보니까 베이커리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70%가 넘을 정도거든요. 옆 나라인 일본은 양산빵의 비중이 50%가 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선 양산빵이 힘을 못 씁니다. 빵이 주식이거나 빵 문화가 깊숙하게 자리 잡은 나라들을 보면요, 양산빵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특정 음식이 한 나라의 주식이 되려면 일단 저렴해야 합니다. 비싸면은 주식이라고 할 수 없죠. 빵을 저렴하게 만들려면 공장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빵은 양산빵이 담당을 하고 베이커리는 그보다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빵을 생산하죠. 이게 양산빵과 베이커리 빵으로 양분화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빵 시장에서 무려 70%의 비중을 가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
목표거든요.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똑같은 빵을 전국에서 동시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목표죠. 이게 프랜차이즈의 가치거든요. 실제로 이런 전략으로 덩치를 키워왔었고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양산빵이 자리 잡기가 힘든 걸까요? 저는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식문화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빵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1인당 1일 빵 섭취량이 약 20g 정도고 1년을 기준으로 하면 7.3kg 정도인데요. 일본은 무려 20kg이 넘습니다. 쌀에 쓰는 돈보다 빵에 쓰는 돈이 더 많을 정도죠. 의외로 식문화에 빵이 깊게 침투한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는 더 많이 먹습니다. 미국은 20kg 이상, 영국이 30kg, 프랑스는 무려 50kg이 넘거든요. 이렇게 빵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빵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간식이 아닌 식사기 때문에 비싸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장빵, 양산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빵의 가격을 기준으로 베이커리 빵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빵은 식사가 아니라 간식에 가깝습니다. 치아바타, 바게트, 깜빠뉴 같은 식사 대용 빵들이 크게 대중화되지 못한 점, 달달한 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애초에 간식으로 소비가 되고 소비량도 많지 않다 보니 빵값을 저렴하게 관리해야 할 명분도 부족합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나름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국내 빵 시장을 확대했고 이게 우리나라 빵 소비의 표준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보다 더 고급진 아티잔 베이커리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더 비싸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좋은 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산 버터, 프랑스산 밀가루를 쓴 프리미엄 빵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빵 만들 때 쓰는 비용을 보면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농업 환경에 주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인건비도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빵이 더 비싼 건 양산빵의 점유율 차이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30년간 소득이 급격하게 늘면서 고급화를 추구한 빵집들이 주로 인기를 끌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빵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지도 않고 간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양산빵보다 베이커리 빵이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오징어와 갈치입니다. 요즘은 횟집에 가면 광어나 우럭회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대학생이던 2000년대엔 사실 광어는 비싸서 못 먹는 생선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광어가 특별히 더 비쌌다라기보다는요, 그때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광어 대신에 많이 먹었던 게 오징어회였습니다. 가격도 싼데 양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징어회를 파는 트럭을 동네 곳곳에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비싼 데다 양도 적거든요. 오죽하면은 금징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오징어는 2010년대 들어서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20만 톤 이상 잡혔는데요. 2010년대 후반에는 반의 반인 5만 톤밖에 잡히지 않았죠. 금징어란 말이 등장한 게 이때쯤부터입니다. 심지어 22년과 23년에는 2, 3만 톤밖에 잡히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남획입니다. 오징어는 생물도 잘 팔렸지만 가공식품도 많이 팔렸는데요. 많이 먹다 보니 당연히 많은 양의 오징어를 잡아들였죠. 이때 중국 어선들도 동해까지 들어와서 오징어를 잡다 보니까 오징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총알 오징어가 인기를 얻은 것도 한몫을 했죠. 그냥 오징어보다 식감도 부드럽고 한입 오징어란 이름으로 잘 팔렸는데요. 이 총알 오징어는 다른 종이 아니라 그냥 오징어 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오징어가 커서 산란을 하기도 전에 다 잡아먹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여기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징어 어장이 북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게 쐐기를 박았고요. 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치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잡힐 때는 연간 15만 톤씩 잡히던 생선이었어요. 생선을 사면은 갈치 몇 토막 정도는 덤으로 얹어줄 정도였죠. 그런데 이 갈치마저도 남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대엔 6, 7만 톤, 2010년대 들어선 3, 4만 톤 수준으로 아예 주저앉아 버렸죠. 또 총알 오징어처럼 갈치 새끼인 풀치가 별미 취급을 받았고요. 오징어와 완벽하게 같은 이유로 비싸진 겁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에 5, 6만 톤 정도로 회복을 해서 다행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사과와 배입니다. 과일이요, 정말 비쌉니다. 요즘은 그래서 과일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사과랑 배가 하나에 10,000원씩 한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일 가격은 그 해의 작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기후, 병해충, 토양 등등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그런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과와 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던 과일이었습니다. 90년대엔 사과가 매년 6, 70만 톤씩 생산됐고 배도 2000년대엔 40만 톤 이상 생산될 정도로 풍족했죠. 그러다 보니 식후에 디저트로 사과나 배를 깎아 먹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과는 4, 50만 톤, 배는 1, 20만 톤 정도가 생산되거든요. 이건 이유가 꽤 재미있습니다.
사과와 배의 대체제가 늘어났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샤인머스켓입니다. 2010년대에 등장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비쌀 때는 한 송이에 몇만 원씩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샤인머스켓 가격이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1월 기준으로 샤인머스켓 2kg의 소매 가격은 15,558원이었는데요. 3년 전만 해도 이게 4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건 과수농가들이 그동안 심던 과일 대신 샤인머스켓을 심으면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북 영천이죠. 원래 영천은 사과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샤인머스켓 산지가 됐어요.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다 보니 이제는 경북의 최대 판매 과일이 사과에서 포도로 바뀌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건 배 농가도 마찬가지고요. 덕분에 사과나 배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샤인머스켓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기후변화와 인건비 문제입니다. 초봄인 3월부터 기온이 확 올라버리니까 사과나무가 꽃을 서둘러 피웠다가 강력한 꽃샘 추위를 맞으면서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렸죠. 이러면 당연히 열매를 못 맺는 거고요. 실제로 23년 3월에 이상고온으로 꽃이 일찍 폈다가 서리를 맞으면서 그해 사과 배 생산량이 30%나 감소해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창고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지 못해서 24년 내내 사과와 배 가격이 요동을 쳤던 겁니다. 특히나 수요가 몰리는 명절에는 그야말로 폭등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과와 배는 서리를 여러 번 맞아야 당도가 올라가고 향도 깊어집니다. 날씨가 좀 추워야 수확량도 늘죠. 이래저래 기후온난화가 사과와 배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인건비도 빼놓을 수가 없죠. 쌀농사는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과정 중에 99% 정도는 기계로 할 수 있는데요. 과일 농사는 거의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사과나 배는 기계화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최근엔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힘들어졌고 인건비 자체도 오르다 보니까 이래저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른 음식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내 월급 빼고 모든 것들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트를 갈 때마다 가격표가 계속 오르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소비자들도 등골이 휘지만요, 과수농가나 어민들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수입 경쟁 등으로 불안정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위축되기도 하는데요. 경제의 흐름은 계속해서 변하는 법입니다. 하강 국면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 국면이 찾아오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또 회복의 시기가 오기 마련이니까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맛있는 것들을 먹어가면서 잘 버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최근 몇 년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의견을 모아서 2탄으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